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나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생이 멘토입니다. 호생이 멘토님, 네. 평소에 집안일 자주 하세요? 자주는 못하고요. 네. 마음 같아서는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에게 좀 미안할 따름이네요. 예, 평소에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동참하시는 남편분들에게 희소식이 도착했답니다. 어떤 희소식이냐면요, 평소에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시면 미래의 딸이요, 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가요? 사실인가요? 아, 이번 연구 결과는 좀 아내분들의 또 계력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좀 무상이 있다고. 아무래도 이제 아빠의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 자신의 딸이 이제 미래에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가고 목표를 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요. 여튼 오늘 불타는 금요일 안주는 제가 오늘 집에 가서 꼭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막상막하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호세기 멘토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답답하게 봤죠. 예, 장막판에 우리는 5월의 마지막 날인데 주가가 거의 종가로 마감이 마지막까지 미는 거 보고서 굉장히 답답하고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 자, 세 가지 크게 오늘 악재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우선 환율이 한 6년 가까이 되면서 지금 최저치죠. 1,020원이 장중에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었다가 이제 장 막판에 1,020원 10전을 마감했습니다만은 환율이 좀 불안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MSCI 지수 편입 변경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라든지 아랍에미리트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좀 축소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매매입니다. 외국인이 14일 만에 오늘 또 매도를 좀 소폭은 했습니다만은 역시 수급이 좀 받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소 코스닥이 오늘 전반적으로 주봉으로 본다면은 음봉을 발생하면서 좀 안 좋게 흐름이 진행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남은 멘토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답답한 흐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친 것 같아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2,400계약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현물에서는 317억 정도 순매수가 나왔는데, 재밌는 장면은요, 바로 이제 시간대별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요, 거래소 측면으로는 장 초반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이러한 변경이 생긴 거는 방금 이제 오세기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MSCI 지수 변경에 따른 부분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계속 팔다가 장 막판에 좀 샀어요. 아무래도 좀 낙폭과대 인식이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팔다가 샀다가 다시 파는 이런 전형적인 이제 투기적 흐름을 보였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1시 이후에 옵션 동향이 아니겠나 싶네요. 콜옵션에서 오늘 상당 부분 좀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단순히 해지 물량으로 보기보다는 아직까지 장세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가장 굴곡이 심했던 종목이었고요. 그 속에서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 오르니까 지수는 별로 안 떨어졌는데 개별 종목 위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수 있는 하루였는데요. 지금 미리 말씀해 드리자면은요, 지금의 하락은요, 4월 달에 외국인들이 팔아서 떨어지는 하락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하루를 봤습니다. 다음 주 전망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6월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면도 있지만은 상당히 나쁜 면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글로벌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1분기 뭐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오히려 재고 감소되면서 2분기부터는 적게는 3.7, 많게는 한 4% 정도 상승한다니까 굉장히 미국 증시는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런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유럽하고 중국입니다. 자, 유럽의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고요. 중국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냉각기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관련주, 철강이라도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지금 안 좋을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KDI에서 지금 내수가 지금 부진하면서 4% 성장에 3.7%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미국하고 신흥국가 차이가 좀 더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화 디커플링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폭락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기가 3.5에서 4%대 정도 가까이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대형주를 보면은 미리 지금 다 내려갈 만큼 내려왔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저평가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하락 비율이 이제 거의 하락 비율이 지금 오히려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6월 달에는 큰 호재라든지 이런 건 없다 하더라도 수급으로 좀 밀린다 하면은 우리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수는 다음 주 정도 차트로 보면 설명드리면요.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2013.11포인트 연초 지수를 돌파하지 못하고 자꾸 밀리는 국면이 나왔다는 것은 쉽진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럼 다음 지지는 어디 되냐? 1980포인트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오늘 장막판에 6포인트 정도 밀렸기 때문에 월요일에 2000포인트 시작한다 하더라도 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1980까지는 다시 한번 노크를 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문제죠. 6월 달에는 그렇다고 해서 나쁘고 좋고 보다는 2분기 실적 전망을 토대로 해서 시장이 조금 지지부는 흐름이 좀 나고 높아 보인다. 그래서 지수나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들, 대형주 중에서도 좋은,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올라갈 것이고, 개별들은 각자적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7월, 2분기 실적이 발표는 7월 전에 6월 달은 1950포인트 정도, 지난번에 무너지지 않고 올라갔습니다만 많이 밀다면 1950 정도고 역시 2050포인트 정도 박스권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즉 3분기를 2분기 실적 발표를 대비한 3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6월 달에는 관망 내지는 어떤 수급의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 되지 않겠냐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미국의 경기도 일단 좋아지고 있고 아시아도 더 나빠질 수가 없고 국내 경기도 조금, 내수가 조금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그리고 결국에는 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지나면 더 낫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6월 달이
올해 마지막 상승으로 좀 가는 마지막 공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6월 달은 좀 저가 매수 전략 그리고 종목별 대응을 좀 활발히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됐으면 하고요. 코스닥은 지금 뭐 거래소하고 비슷한 흐름입니다. 코스닥도 크게 밀릴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신용이 좀 많다 하더라도 무난한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530포인트 해서 560포인트 정도 박스권이 계속 나오지 않겠냐 6월달은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기존의 종목보다 신용이 많은 종목은 좀 피하시기 바라고요. 새롭게 실적이 좋아지거나 차트름이 양호한 수급이 받쳐진 종목으로 여러분이 매매한다면은 코스닥도 6월을 저점으로 해서 3분기부터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호 멘토님은 어떻게 이걸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외국인들이 지수에 대한 방향 잡았습니다. 지수에 대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일단 자기들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종목은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방금 이제 오세기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느 종목이 얼마만큼 이제 두각을 드러낼 것인가. 장이 항상 이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LG전자 두 종목 가지고는 절대 주도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제 어느 쪽에서 배팅이 나오느냐가 가장 관심사인 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접근들은 계속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MSCI 아까 이제 이머징 ETF의 변경이 생겨가지고 카타르와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가 들어오면서 1% 정도의 비중이 배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좀 빠졌는데 과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뱅가드의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것도 다 이겨내는 게 바로 펀더멘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의 펀더멘탈 전혀 이상 없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신규 편입되면서 호텔 신라라든지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자, 현대증권 같은 경우와 L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떨어졌는데요. 현대증권 한번 보시면은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떨어질 자리가 별로 없는 자리에서 미리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체적인 밸류로 본다면 이런 거는 다 돌발적인 변수거든요. 돌발적인 지수 편입이냐 이런 데에 대해서 나타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건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6월 달에는요, 해마다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었던 게 사실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MSCI 선진지수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왔었는데 지금은요, 어떤 상황이죠? 아예 기대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가 MSCI 선진지수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 외국인 투자 보호법이라든지 외국인 투자 제한 그리고 우리나라 인덱스 사용, 무료 사용 이런 문제. 이 MSCI가 이름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인데 지금 모건 스탠리 회사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벗어나려고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얘들도요. 거저 날로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결국 우리나라는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시장만큼으로도 충분히 계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이런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은 자기들이 당긴다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놨기 때문에 이제 어느 종목을 당기느냐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코스닥은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이제 신용잔고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요, 주가의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결국 코스피의 또 저가 대형주들 중에서 어떤 외국인들이 낙점을 받아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아무래도 수익률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요, 외국인과 그리고 증권사가 어느 업종을 매수하는지 여러분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어디 쪽에 한 표를 두고 있냐면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흔들었던 경기 민감주 쪽에 강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시황까지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장 우리 지수, 우리 증시 내에서 들었다 놨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간절하게 만들었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한 종목씩 살펴보면은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이 초대형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자, 삼성전자. 오늘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오늘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최고가를 찍으면서 지수도 장 초반에는 한 2020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봤는데 역시 삼성전자 밀리다 보니까 주가가 쉽게 우리 증시도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얘기들 쭉 나온 거 보니까 이거 회사 분할 예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삼성전자 나온 건 없는데 그런 예측이 나왔죠.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가전이나 휴대폰 부분을 만약에 각 회사로 분리한다면은 아마 346조 원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 가치가. 그래서 지금보다도 한 44% 높게 나와야 된다. 사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다면은 제가 봐서는 거의 지금의 한 7, 80%는 44%가 아니고 한 더블 가까이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포가 한 10도 안 되고요. 8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러나 미국인의 그 과거의 그 실적을 잣대로 본다면은 지금 우리 144만 원 사실 높아요. 그 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본다면요. 지금 9조 원 정도 2분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지금 10조 원 금 부분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 속도가 지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자사주 매입, 그리고 그다음에 배당 성향 증가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주가를 올리기 위한 좀 방편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주가는 좀 많이 왔기 때문에 승부 고르기 과정이 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과거 흐름으로 본다면은 예상 실적, 2분기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오늘 조정을 받고 향후에도 조금 이러한 흐름이 조금 진행되지 않겠냐. 그래서 150만 원 넘지는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해서 140만 원을 깨고 깊은 하락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당분간 박스권 140만 원 초반에서 140만 원대 후반 정도의 박스권장이 하면서 지수를 좀 박스 가두는 그런 6월장 그러면 삼성전자가 주도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남은 설명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오늘도 올라가니까요. 장 초반에 삼성전자 사고 싶어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타이밍에 어김없이 이렇게 뒤로 치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아까 이제 뭐 삼성전자 분할 시 이제 충분히 가치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제 모 증권사의 리포터가 나왔었는데 쭉 읽어보니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아까 지금 방금 오세희 멘토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에 있다면 엄청난 지금 그 가치를 얻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 자체가요, 바로 한국이라는 국가적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근데 초대형주이자 가장 안전한 모습이, 주가의 안전한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이 서로 상쇄시켜주면서 안정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경기가 좋아가지고 휴대폰 쪽이 안 좋았을 때 반도체가 먹이 살렸고요.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스마트폰이 먹이 살렸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안전화가 되는데 만약에 분리가 되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물론 하나의 부분이 성과를 잘 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성과가 무너지게 되면 전부 다 하락할 것입니다. 그럼 IM 같은 경우 지금 좋다가 나빠지게 되면 주가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 내의 체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외국인한테 휘둘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먼저 내리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의 이 밸류적 측면에서 말씀해 드리면 제가 이 부분이죠. 130만원을 하회하는 이 부분이 주가의 적정 주가의 터닝 포인트다. 그래서 1차적 우리 초록색까지 하늘색까지 도전해보자. 이 가격이 150만원입니다. 오늘 148만원까지 왔으니까 1차적으로 쉬어가는 자리에 분명히 와 있으니까 이런 선상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MSCI의 문제 그리고 외국인들의 뭐 매매상에서 어떤 트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요 좀 매도하고 싶은 타이밍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어느 정도 주가는 좀 횡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이렇게 전망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한번 보실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연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왜 이랬죠? 네, 오늘 보니까 거래량도 뭐 상당히 많이 오늘 터졌어요. 뭐 270만 주나 좀 거래되면서 올해 뭐 최고의 뭐 거래량 터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역시 MSCI 편입이 가장 큰 호재 같고 외국인들 한 40만 주로 오늘 매수를 했어요. 많은 금액이죠. 거기다가 뭐 중국 관광객이 좀 증가를 했답니다. 4월 한 달에 한 53만 명이 증가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한 58% 증가됐고, 그리고 중국의 그 왕이 그 외교부장이죠. 그분하고 이제 호텔신라 그 회장님하고 또
이렇게 회담도 했다. 여러 가지 뭐 호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좋게 올라갔는데 일단 호텔 신라 많이 올라왔어요. 다른 종목보다도 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92,5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좀 가능을 좀 하죠.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10만 원 이상에 더 갈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한 10만 원까지 정도 이렇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 보이고 여기서 신규 매수는 좀 어렵다. 그래서 매수 종목에서는 제외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무래터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오늘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긴 한데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적정 가치 대비 상당 부분 고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거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이 지금 최상단을 넘어서 계속해서 슈팅 상황입니다. 슈팅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현재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분명히 와 있다. 이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성장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느냐? 저는요, 합리화시키지 않겠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85,000원 적정가 수준 이하로 와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요. 지금 기대감은 가장 이제 면세점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면세점 부분에서 특히 이제 싱가포르 창의공항에서 면세점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컸었는데, 하나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 호텔 신라, 호텔 부분이요, 일본인 관광객들이 계속 줄었고요. 아직 중국인 관광객 엄청나게 들어와서 물건은 사재기지만, 호텔 신라 호텔에서 머물 만큼의 어떤 그 고객층은 아직까지 확보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면세점으로 성장하는 부분도 이 호텔 쪽에서의 어떤 좀 감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한정적인 어떤 상승. 그래서요, 호텔 신라 가지고 계신 분들 절대 지금 따라잡으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예,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급등했는데요. 자, 급등의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예. 자, SK 하이닉스 종목을 보면은 상당히 좀 매매가 좀 까다로운 종목이긴 합니다. 오늘 얘기 들어온 것은 역시 미국의 낸드 플래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바이오린 메모리 앱 카드 사업을 뭐 인수를 한다 이게 나왔죠. 즉 SSD 이것을 사업을 강화하겠다는데 이 SSD라는 것은 뭐냐면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전송 속도가 아주 공간수성이 아주 우수하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시장이 한 50% 시장이 지금 이 시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매년 뭐 20%씩 성장한다 그러니까 역시 뭐 SK 하이닉스가 이 부분을 뭐 진입을 안 하고는 성장성의 정체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을 한다 그러니까 역시 호재가 나온 것 같고 역시 외국인의 매수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올해만 1730만 주, 5월달만 930만 주예요. 그러니까 뭐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뭐 사고 올리겠다는데 뭐 마음 잡고 뭐 내려갈 수가 없겠죠. 자, 외국인이 사는 한은 일단 뭐 끝까지 가보자.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외국인이 사는 한 끝까지 가보는 게 좋습니다. 뭐 이제는 뭐 외국인은 같이 이제 한 몸으로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러나 외국인이 변절을 하게 되면 바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은 언제나 변절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보유, 그리고 신규 매수는 좀 어려워요. 만약에 45,000원 넘어가더라도 5만원 간다고 그래도 지금 좀 따라잡기를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펀더멘탈이 지금 적정 주가입니다. 이제 넘어가면 고평가를 좀 예상이 되는데 2,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만은 일단은 좀 많이 왔다.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나무래터님 어떻게 보세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대박 플러스 추천주이기도 하고 작년 여름에 저희가 이제 주식 승천 바로 이 시간이죠. 이 프로를 통해서 제가 SK 하이닉스 추천 28,000원에 추천했습니다. 근데 규정상 26,000원대를 터치하면서 손절이 되었을 때 제가 그때 이런 말씀해 드렸거든요. SK 하이닉스는요, 아직까지 매도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절대 파시면 안 된다 말씀해 드렸는데,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이제 팔아야 될 타이밍을 점진적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한 수익률이 발생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밸류 측면으로 보면은요,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밸류 측면으로 보면 이미 이제 고평가 구간으로 확실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버슈팅이 되고 있는 거죠. 오버슈팅이 돼서 이 가격이 물론 이제 한 5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5만 원까지 가고 그 자리에서 주가가 서 있지 않는다는 거죠. 오버된 만큼 전부 다 다시 이제 제자리로 내려오게 되면 그 가격대에서 잡아서는 분명히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가격은 5만 원을 바라보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결코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따라서 하이닉스 지금은 추격 단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 종목들 정리해 봤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멘토님들의 수익률 한번 체크해 보시죠. 화면으로 오늘 수익률 보겠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누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23일 현대제철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5.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또한 SK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월요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장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기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3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우진이 0.48%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마이너스 0.1%로 손실폭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의 사조시푸드와 동성제약 이 두 종목이 각각 손절가를 터치하며 매도 확정 처리가 됐고요. 조민규 멘토의 우주 일렉트로 역시 오늘장 손절가를 터치하며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여기에 조민규 멘토가 SK이노베이션을 편입 시도해 주셨으니까요. 매매 전략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주장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21.5%로 여전히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와 4위는 정동훈 멘토가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어제 이어서 16.7%로 3위를, 테크윙이 15.8%로 새롭게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5위는 나무누 멘토의 쌍용차가 15.4%를 기록하며 정동훈 멘토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예병군 멘토의 바텍이 33%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99.3%를 기록했고요. 조민규 멘토가 57.5%로 2위를, 정동훈 멘토가 43%로 3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사마네트웍스가 84.1%로 금메달을 획득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과연 다음 주장 포트폴리오 순위에는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다음 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든든한 히든카드가 있습니까? 주식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오늘 이런 좋은 종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봤는데요. 자, 히든카드 종목 공개하기 전에 그간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잠깐 AS 진행하고 히든 종목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인데요. 쌍용차, SK는 이제, 그리고 현대제철,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증권, 대한항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SK는요, 이번 주죠. 이제 신규 종목 추천 관계로 매도할 것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현대제철은 매도 의견을 내드렸습니다. 매도 의견 내드렸으니까 이제 포트폴리오에는 오늘 현재까지는요, 앞으로 쌍용차,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증권, 대한항공 이렇게 구성이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종목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히든카드 종목 추천 이제 한 개씩 그 실타래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독점산업입니다. 독점산업이다. 독점산업.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방산입니다. 방산. 방산하면 이제 몇 개 안 남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구리입니다. 구리. 자, 무슨 종목인지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궁금하시죠? 제가 풀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드, 독점산업이다 라는 것은요, 이 산업에는 누구나 들어와서 나도 해볼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전략산업이고 국가의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더불어서 규제 산업일 수도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카드는요. 방산입니다. 이 방산이 뭐죠? 방산시장. 이게 방산이 아니고 방위산업체를 뜻하겠죠. 그러면 방위산업체, 아까 말씀해드렸지만 이 독점산업일 수밖에 없고 정부와 국가와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되겠네요. 방산하면 떠오르시는 거 무기, 비행기, 그리고 탱크, 총 이런 것도 좀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그 속에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리입니다. 구리.
구리 가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구리는요, 구리 가격은 이 업체에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구리는요, IT 산업의 선행지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비행기를 구리로 만들까요? 아니겠죠. 탱크를 구리로 만들까요? 아니겠죠. 뭘까요? 자, 오늘의 히든카드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풍산입니다, 풍산. 풍산. 일단 풍산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나라 총 관련해서, 총기류 관련한 부분들이 가장 많다. 물론요, 이 구리를 가공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파이프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주력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방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동파이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풍산이 떠오르실 건데, 사실 그쪽에서는요, 별로 이익이 별로 안 나요. 수익 나는 곳은 따로 있으니까, 이 기업을 판단할 때는, 우리 파이프 잘 팔려야 되나?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틀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우선 실적 추이 한번 볼게요. 실적 추이 보면, 10년도부터 매출액이 급히 늘어난다든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일정한 부분이고, 이익도요, 일정 부분에서 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은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적정한 가치가 가장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인데요. 자, 이 풍산이라는 기업을 좀 들여다볼게요. 자, 부문별 매출 추이, 매출 비중을 보면은 역시요, 신동사업, 동 관련, 파이프 관련해서 매출은요, 분명히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한 30%, 70%는 전부 다 신동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요, 이익을 어디서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2010년, 11년, 12년, 13년 쪽으로 가세요. 지금은요, 세전 이익으로 봤을 때 비중이 전부 다 어디에서 차지하고 있냐면, 방산에서 95% 이익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방산에서 어마어마한 성장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도대체 방위산업체, 방산에게 이만큼의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해외로서의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신동사업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전체 이익의 비중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탄탄한 이 방산에서 이익이 유지되는 가운데 신동사업만 살아나면 이건 또 하나의 덤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미리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망을 좀 보면은요, 3월 달에 구리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 또한 주가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악영향이 되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이 아직까지는 약세긴 합니다. 그런데요, 구리 전체의 재고량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구리 사용량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구리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아주 약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구리 가격의 상승 전환이 또 임박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국방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안전하게 꾸준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방산 산업 부분에서 국내적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이 되고 있고요. 자, 문제는요, 신먹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 엄청난 양의 총알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 방산 수출이 미국에서 이제 스포츠탄의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스포츠탄을 공급하고 있는 미국의 회사가요, 지금 20% 이상의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풍산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본다면 분명히 성장 산업이다. 그리고 안정된 토대 위에 성장이니까 우리는 이제 적정한 가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관들의 애널리스트들은 많은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도 많이 봤었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은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87억이 나왔어요. 181억. 187억인데 여기에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구리 가격이 급락 부분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구리 가격이 급락해서 이제는 완연한 가격 하락세 플러스권으로 돌아설 타이밍이니까 6월달, 즉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다시 367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고요. 9월달은 500억 이상으로 전형적인 터닝 포인트를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구간은 1분기를 벗어나서 2분기 기절 효과와 그리고 향후 이익의 추가적인 증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 것이다. 주가만 비싸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풍산의 가치 밸류밴드 한번 보시면은요. 밸류밴드가 전반적으로 하향이었다는 것은 실적의 추세가 아까 영업이익이 조금씩 떨어지는 못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제부터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구간이니까 현재의 가격 딱 정확하게 적정한 가격 수준에 와 있네요. 그러면 미래 가치가 전혀 분기에 대한 미래 가치가 없죠. 그래서 A 구간에서 B 구간 그리고 C 구간으로 충분히 향행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매수의 적기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매매 전략은요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27,000원 그대로 가져갈 것이고요. 목표 가격은요 1차 31,000원까지만 잡겠습니다. 1차 31,000원까지의 시장 상승과 기업의 개선 사항들을 봐가면서 목표가 상향하는 것은 고려해 볼 건데요. 일단은 31,000원. 그리고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충격만 없다면, 돌발적인 내용만 없다면, 손절가 24,000원 설정했긴 하지만, 터치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할 것 같으니까요. 자, 풍산 아주 안정된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부터 그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자리니까요. 풍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다가 매수 한번 해보시고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무노 멘토의 내일장 우리 히든카드였습니다. 네. 자, 내일장 히든카드. 자, 히든카드를 보내드리기 전에 제가 대형주 쪽을 조금 하질 않습니다. 그거는 지수가 아직 힘을 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대형주 지수를 받치면 주도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드리는 게 지금 개별주 위주로 드리는데 아마 6월까지는 계열별주를 좀 하시고 7월 실적 발표가 좀 나오면서 그때 대형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부터 좀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냐 봅니다. 그리고 혹은 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6월 달은 저가 매수 대형주 기회가 오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 실적이라든지 수익 받쳐주는 종목들은 대형주는 저가 매수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히든카드 하기 전에 보유 종목 AS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쌍용 머티리얼입니다. 요즘 개별주들도 단타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실적 좋은 종목들은 계속 좀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봅니다. 이 종목은 노네임 매주 말씀드리지만은 영구자석 소재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세라믹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좀 내려가서 악재를 찾아보더라도 큰 악재가 없습니다. 역시 3,000원에 대한 물량 부담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고요. 월봉을 받은 4개월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 5월 달을 좀 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6월 달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부품업체고 향후에도 자동차라든지 이 가정용 이 모터 소재 이쪽에서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쌍용 머티리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연연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해 주신다면은 고비가 3,000원이에요. 그 3,000원만 넘어가면은 날개가 달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악재는 없습니다.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진입니다. 자, 우진은 이제 자기 시기가 왔어요. 요즘 많이 덥죠? 30도가 넘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 사용량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 원자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다른 때 같으면 지금 원자력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전기 사용량이. 근데 지금 워낙에 지금 세월호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날씨가 더운데 이제 전기 얘기를 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우진이 바로 이
원자력 계측기 이제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자산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하고 자산 가치가 시가총액만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금에 들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만 좀 나아지게 되면은 상당히 여기서부터 실적이 주가도 상승하지 않게 되는데 8,300원 부근에서 계속 좀 횡보죠. 그러니까 뭐 보유 계속 하시는 것도 느긋합니다. 11,000원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까지는 보유 전략이고요. 자, 마지막 종목이 파인 디지털이죠. 자, 파인 디지털은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만드는 회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내비게이션은 지금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실적이 뭐 좋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블랙박스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해외에서도 이제 블랙박스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사람이 판단하지 말고 화면으로 판단하자는 거죠. 이 블랙박스 부분에서 이 파인 디지털이 R&D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10%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10%대를 지불하는 회사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파인들이 중국에 지금 진출을 합니다. 하반기부터는요. 지금 러시아한테는 뭐 올해 한 5배 정도 좀 수출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는 이제 하반기 중국에 진출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을 뚫어놓는다면은 상당히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정도 실적으로 해서 적정 주가인데 올해 실적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이 종목은 뭐 각 전문가들 기관 쪽에서 굉장히 좀 선호를 하면서 계속 추천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주초에 8,000원 찍고 올해 7,300원 10% 정도 밀렸죠. 뭐 7,000원대면 지금 가격이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 되지 않게 될 정도로 상당히 매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10,000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의 히든카드 종목의 키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안전산업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장주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네, 실적표정입니다. 네, 요즘 뭐 안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죠. 역시 선진국의 바로미터는 안전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굉장히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요즘 보면은 뭐 지하철 사고라든지 주차장 불나고 요양병원 불나고 하다 상당히 어려운데, 따라서 앞으로 이 안전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제 몫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서서히 지금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 종목은 건설용 실리콘 방화제 수요 증가입니다. 요즘 불이 잘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화제 수요가 앞으로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역시 성장성이에요. 주식이라는 게 성장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미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회사가 IT 방수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치과용 등 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실적 호전입니다.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면 또 주가가 오를 수 없죠. 자, 올해 영업이익이 한 69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144%니까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수급비리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00% 정도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요, 반드시 그것이 주가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바로 HRS입니다. 자, HRS는 여러분 아시죠? 해룡 실리콘이에요. 예전에 이름이 바뀌었죠. 네, 자, 해룡 실리콘은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 이제 박농변이라든지 전쟁 수혜주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해룡 실리콘에서 HRS로 이름 바뀌었죠. 자, 그럼 이제 수급을 한번 볼게요. 좋은 얘기는 앞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수급에선 지금 어떠한 흐름이 나오고 있느냐? 뒷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주가가 거래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이 1,600만 주인데 지금 200만 주 이상 300만 주 정도 터지는 것은 굉장히 큰, 평상시에는 한 30만 주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10배 정도 지금 한 2달 간격으로 좀 들어와 있죠. 그 박스권에서 지금 탈피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봉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 좀 빨리 갈 수 있는 종목 찾으면은 이
거래량 확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양봉의 그런 길이라든지 거래량을 봤을 때 변화가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종목은 다른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수급입니다. 그래서 양봉의 크기와 수급에서 일봉이 굉장히 좋다. 자, 그러면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이느냐? 중기적으로도 지금 지금 뭐 2013년 5월 달에 그 최고가죠. 그 분가에 지금 왔어요. 지금 4,000원대 돌파하니까 밀어내고 하는데 지금 거래는 지금 다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죠. 지금 뭐냐? 손이 바뀌어가지고 누군가 지금 완전히 주식을 좀 사 모으고 있지 않겠냐 할 정도로 거래가 터진 다음에는 거래량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거래가 내면서 4,000원 돌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4,000원 위에 있다가 좀 밀린 형국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전망이 있기 때문에 4,000원 돌파가 진행된다면은 위로 뻗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4,000원 위에는 지금 어디까지 볼 수가 있느냐. 자,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뭐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앞으로의 전망을 좀 이렇게 반다면은 일단은 과거 2010년도에 이 종목이 한 6,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왔었죠. 그리고 2,500원, 3,000원 사이에서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까지 3,0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 1,000원 사이에 박스권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 안전사업, 사업이나 성장성, 실적 호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4,000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흐름이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에 3,000원이 4,000원이 돌파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역시 6,000원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00원 돌파 시 6,000원. 4,000원이 이탈하니까 그 반토막이 나는 그런 수준까지 2,000원대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4,000원을 조만간 6월때 돌파한다면 6,000원까지는 수월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봉, 주봉 이제 정배열에서 단기 박스권 상단부인 4,000원 돌파가 임박하고 지금 노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돌파하면서 한 6,000원까지 오르지 않겠냐. 그래서 수급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는 좀 역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안전산업이라는 거예요. 역시 키포인트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은 안전산업, 이걸 발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부라든지 뭐 기업에서 기업애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안전산업을 못해가지고 만약에 뭐 국민 생명이 뭐 잘못됐다. 국민 생명이 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뭐 벌금이 오죠? 뭐 돈을 많이 10배 뭐 이상 물리겠다. 미국처럼 하겠다니까 기업들도 이제 안전업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용 실리콘 방화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실리콘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몇 개 없어요. 대표적인 지금 해룡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IT 방수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IT도 지금 방수는 뭐 기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수 방지인회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방수 시장이 확대가 되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지금 허가를 지금 받은 상태고요. 의료 제약 부분, 이 치과 부분에서도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군수산업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죠. 특히 액상 실리콘이라고 있는데요. 이 액상 실리콘이 영업 마진율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 액상 실리콘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몇 개 없어요. 대표적인 지금 해룡 실리콘인데 이게 군수산업, 우주산업, 기계산업, 화장품 등으로 수요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망이 좋아 보이고요. 역시 중국 겨냥한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수요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결국엔 중국 시장에 누가 어느 기업이 진출하냐인데 역시 이 해룡 실리콘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중국의 만약에 수출이 팔려가 완전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중국이 이제 법인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적자예요. 근데 올해 아마 거의 마진면에서 적자를 탈피하고 흑자 전환의 원전이 되지 않겠냐 보는데 그것만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준다면은 영업이익이 한 140%대 작년 대비 그리고 순이익 한 120%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정별 진입이 닫혀 있다. 그리고 지금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매매 전략은 오늘 3,970원입니다. 4,000원 돌파 못했는데 다음 주는 하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매수가 3,970원 5일선 정도 부근 내외가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는 6,000원 정도 일차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550원 깨지면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손절가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어색이 멘토의 히든카드였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자, 여러분 다음 주도 수익 내러 오세요.